안녕하십니까. 빨대영 쌤입니다. 오늘 일형식 패턴 4 마지막 대열 다음에 일반 동사 주어 잠깐 한번 보겠는데요. 대열은 아까 어저께 이제 존재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존재. 그 뜻은 없다. 그러나 이제 비동사만 올 수 있는 건 아니고 remain이나 뭐 live 같이 appear처럼 이런 일형식 연결 동사들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there remains some food 뭐 식이 남아 있다 어디 뭐 냉장고에 음식이 남아 있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제 원래는 하면 some food remains in refrigerator 이제 뭐 이렇게도 쓸 수 있는 말이죠, 그죠? some food가 음식이 좀 냉장고에 남아 있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once upon a time in Korea 이것도 뭐 전체가 다 부사인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죠. 문장 전체로 꾸며주는 거죠. 옛날에 뭐 한국에 살았다 음에 이게 이제 주어죠. 그 사람이란 거 어떤 사람이냐면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이 살았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lived 과거 시제로 있었고요. 여기도 이제 뭐 there는 뜻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는 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A man who called genius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를 써서 lived in Korea once upon a time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혹은 이제 동사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 마찬가지고요. 뭐 there appears to be는 뭐 인 것 같다 뭐 이런 저 관용어고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런 거는 뭐 그냥 통째로 외우세요. 뭐 seems to be도 뭐 인 것 같다는 뜻이고요. There followed 뭐 huge flood after earthquake 해가지고 뭐 큰 지진 뒤에는 뭐 큰 홍수가 뒤따랐다. 뭐 이게 follow가 뒤따르다는 뜻이죠. 이런 구문으로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다는 것만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There stands a tower. 뭐 타워가 하나, 탑이 하나 써 있다는 거죠. 광장 한복판에요. 이렇게 갈로 쳐서 지사 플러스 명사는 묶어내고 이것도 뭐 억수로 길어 보이죠, 그죠? 길어 보이는데 뭐 하나도 뭐 겁낼 거 없어요. In your time, in your life죠, 그죠? 저 시간이 올 거라는 거, 다가올 거라는 거죠. 요까지죠. 그래? 요거는 부사절이죠. 네가 결혼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할 어떤 시간이 올 거다. 뭐, 그 말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대열까지로 해서 일형식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이 시점에서, 자, 지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거 수능 지금 출제된 지문인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스탑 하시고, 화면을 좀 멈추시고, 여기 몇 문장인지 한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몇 문장인지. 자, 확인하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꼭 화면 멈추고 몇 문장인지 확인해 보세요. 자, 볼게요. apologize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문장이죠. 이거 맞추신 분도 있을 거고 못 맞추신 분도 있으실 건데 못 맞춘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못 맞추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이게 여덟 문장이냐 하면 이 문장의 시작을 나타내는 신호가 대문자예요. 대문자. 이거 보면 다 대문자죠. 그죠? 원도 대문자, 재민도 대문자, 다들 대문자죠. 대문자로 시작했죠. 이 문장을 시작하는 신호가 대문자예요. 대문자. 그리고 문장을 끝마치는 신호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마침표와 물음표와 느낌표입니다. 쉼표는 아닙니다. 여기 보면 요게 마침표가 있죠? 여기도 보면 마침표가 있죠? 여기도 마침표가 있죠? 여기도 마침표 있죠? 마침표 있죠? 마침표 있죠? 그 마침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몇 문장인지 이거 풀으러 하노니까 이것도 해석부터 할 거라고 설치 찾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게 하지 말고 문제를 똑바로 보세요. 문제는 몇 문장인지를 그 확인해 보래, 몇 문장인지 맞춰보랬지 해석하라 소리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또 뭐 해석 안 하고 가면 또 섭섭하니까. 여러분, 그 지문을 보시면 이게 어려운 단어가 거의 없어요. 없고 문장도 되게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장은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술술술술술 읽어가면서 내용 다 파악하실 수 있는 어렵지 않게 내용 파악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지문이에요. 이거 한 2, 3분이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그 시간 내에 내가 못하겠다 하면, 그런 사람은 그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에서 그 좋은 점수 받는다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이 정도는 그냥 수수수수수 읽어가면서 읽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지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찍독찍해를 하는 게 아니고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apologize가 apologies가 뭐죠? 사과죠, 사과. 찍독을 하면 사과는 종종 실패한다 이래놨죠, 그죠? 이런 말은 없는 말이잖아. 이런 말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쓰냐면 이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우리는 대체로 그 오픈을 종종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대체로 사과하는데 서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apology처럼 이렇게 명사가 나오는 거는요. 영어는요, 명사 중심의 언어잖아요. 이 명사를 명사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명사는 동사로 번역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있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과를 한다라는 이 동사로 번역을 해야지, 이걸 사과라고 명사로 그냥 번역을 해버리면, 이건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사를 꾸미는 게 이제 형용사지만 동사를 꾸미는 건 부사잖아요. 그럼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는 부사적으로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자, 그걸 한번 알고 또 넘어가 봅시다. One reason, 그 첫 번째 이유는 사과가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의 서투른 첫 번째 이유는 is that 형식이죠. 대디아라는 겁니다. 대디아다. 뭐냐면 또 오펜더 여기서는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고 가해자죠, 가해자. 우리가 이제 어떤 행위를 할 때 실수나 어떤 폭력을 유발하는 가해자라는 뜻이고 빅팀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받는 희생자죠, 그죠? 이런 가해자나 희생자들이 일반적으로 그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요. 저거가 겪은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다르게 본다. 이 디플런트가 C에 걸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과의 서투른 첫 번째 이유로는 소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사건을 두고서도 바라보는 이 관점이나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요런 문장은 이제 부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면은 이제 부사적으로 뭐뭐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게 사과의 스토른 이유는 뭐 가해자 입장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바로 서로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examining personal narratives 이러면 이거를 뭐 사적인 뭐 대화를 조사해 보면 이렇게 또 할 수 있는데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지금 이 분사구문이죠, 그죠? 이건 지금 이 다양한 사례를 누가 조사하는 거예요? 이 리서처들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리서처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분사구문이죠, 그죠? 이 연구진들이 이 퍼스널 내러티브스를 뭐 사적인 대화들이라고 보다도 이 다양한 사례들이라고 이제 해석을 해보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죠?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연구해보다 보니까 어떤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대의 사실을. 삼형식 문장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길어 보여도 자 이렇게 문장 보는 법을 알아야 돼요. 자 삼형식 문장이 잠깐 뭘 알게 되냐면 도즈는 이제 복수형 대명사죠.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코즈 함 해로움이라고 하지 말고 어떤 피해나 가해를 일으킨 사람들이죠, 그죠? 즉 무슨 말입니까? 가해자란 이야기죠. 가해자. 이 가해자들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가해를 유발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 그냥 가해자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간결하게. 이 간결성이 법칙이에요. 영어에서. 가해자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뭐 어떻게 하는 경향이 있냐면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뭘. 자기가 했던 가해를 갖다가 자기가 가해한 행동을 갖다가 축소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왜 이걸 축소하냐면 probably 아마도 이제 가능성이죠.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를 어디서부터 prevent from 그래서 요거는 저 구문입니다. 요 표현입니다. 익히셔야 돼요. 어떤 쪽팔림이죠. 그죠? 쪽팔림이나 저 죄책감에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어떤 그런 심리 때문에 자기가 한 가해 행동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이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 그래서 또 다시 보면,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대명사가 나오면 무조건 이 대명사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헛돌아요. 요 그들을 향한 건 요 위에는 가해자들이겠죠. 그리고 가해자들은 역시 또 뭐 하는 짓거리가 있더라고요. 뭐죠? 이걸 뭐 어떻게 평가절하는 다운플레이가 뭐냐면 이게 평가절하고 축소하고 아까 이게 같은 말이에요. 미니마이즈하고 영어는요, 똑같은 표현을 똑같이 쓰기 싫어합니다. 중복을 굉장히 싫어해요, 영어는. 그래서 여기서 미니마이즈를 썼으면, 여기서는 다운플레이를 쓴 게, 이게 동일어라고 여러분 봐야 돼요. 똑같은 말을 하고 봐야 되는데,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라고 버리면, 그러면 헤이 조지는 겁니다. 막 독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해 실력이 안 늘어요.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영민 쪽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표현을 쓰는 걸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해요. 똑같은 말을 표현하면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 결과에 대해 가지고요. 어떤 결과요? 저그가 저지른 their actions가 아니고 여기서는 그들이 행동을 하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요 소유격은요. 그 주어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액션은 아까 명사는 동사로 해석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행동한 거에 대해 가지고 자신들이 행동한 건 뭐죠? 그들이 저지른 가해행위죠, 가해행위. 자신들이 저질렀다는 말이죠. 이게 그 주어 동사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배우겠습니다. 들으면 두세요. 그들이 저지른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 가지고 이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죠? 평가절하는 경향이. 자, 그래서, 지금 유튜브 찍는 중간에 또 외국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유튜브부터 끊었다 갈라니까 이게 또 좀, 그 안에 바람이 좀 빠지네요.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These tendencies, 이러한 그 경향은 can inflame이 그 우리가 이제 뭐, 원래 의미는 불을 붙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강화하고 뭐 더 그 과장하고 뭐 이런 의미죠. 더 세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인이 강하게 만든 스트롱이라는 의미고, 플레임이 이 불이라는 뜻이죠. 불을 붙이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더 세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뭘 더 세게 만드냐면, 더 앵거, 화를 세게 만드는 거니까 뭐죠? 더 신경질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신경질 내는 거죠? 이 주어의 신호로 이제 오브가 전치사로 쓰입니다. 더 헐트 피플. 헐트 피플이 뭡니까? 좀 상처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피해자죠, 피해자, 그죠? 헐트 피플. 피해자들을 더 신경질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그 뭐야, 자기의 잘못을 축소하는 그런 경향이요. 후 다음에, person 다음에 후가 왔는데 이게 관계대명사죠, 그죠? 이게 이제 여기까지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거 문장 자체는 몇 형식이에요? 이거 삼형식이죠, 그죠? 삼형식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이제 삼형식인지 알겠어요? can, inflame, 이까지 목적어죠, 그죠? 요거, 여기까지 목적어예요. 자, 그래서 이 후 뒤에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뭐고, 이 피해자들은 말이죠. 뭐 볼 수 있어요. 오펜스, 이게 뭐죠? 이게 가해행위죠. 가해행위를 비교급이 나왔습니다. 더 크게, 무엇보다, 실제로 이게 있었던 것보다 더 과장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피해자들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가해자들이 자기들의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이러한 경향은 가해자들이 이 생각하는 거와는 반대로 자신이 받은 가해 행위를 실제보다 이 과장해서 매이가 있죠. 그죠? 과장해서 생각할지 모르는 피해자들의 분노를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적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실제적인 의미는 방금 말했듯이
그 이따구 짓을 하면 피해자들은 실제 지가 당했던 것보다 이 피해자들은 자기가 더 세게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신경질 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즈 나왔죠. 도즈. 무조건 이제 나오면, 대명사 나오면, 누가 이 대명사가 누군지 빨리 찾아야 된다 그랬죠. 이 도즈는 누구예요? 뒤에 관계대명사절도 알 수 있죠. hurt. 상처받은 사람들. 그게 피해자들이죠. 그죠? 제가 영어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안 적으려 한다 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도 hurt person이라고 썼고, 그죠? 여기서는 상처받은 hurt does라고 또 절로 썼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보는 경향이 있어. 뭘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 행동이라는 건 뭐죠? 가해 행동이죠. 그죠? 그 가해 행동을 as one with severe consequence. 이게 뭐 어떤 심각한 결과를 이게 초래한다. 혹은 심각한 결과를 동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람한테요. 그 다음에 이게 이 부분이 여러분들 조금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그렇죠. 이게 뭐 온고잉도 들어가고, 이 펫은 이거 펫의 이거 뭡니까? 관계대명사절이죠. 관계대명사절이에요. 이거. 자, 그래서 이 패턴을 그거 하는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온고잉은 뭐 계속해서 진행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해석해 보면 이 피해자들은 가해 행위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래서 이 엔드를 넣어준 이유가, 이게 여기 보면 계속 초래하며 여지도 없고 부도덕하게 이런 식으로 이게 관행과 계속 연결이 되면 명백하지 않고 모호해져요. 뭐가 뭐를 수식하는지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끊어주는 게 좋아요. 굳이 안 써도 됐지만 이걸 이제 굳이 끊어준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명의 여지도 없고 inexcus- inexcusable, 그죠? 변명의 여지도 없다, 뭐 수용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인이란 말이 영어의 not이란 뜻이에요. not. 알겠죠? not이란 뜻이고 excuse가 out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비난하는 거다는 뜻인데, 이걸 비난하는 밖으로 이 not이다니까 이게 이제 비난할 수 없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변명할 수 없다. excuse 우리란 말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신뢰하다 이런 뜻도 되지만 이게 이제 변명하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able은 뭐 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죠? 원래 이제 단어가 이런 식으로 영어도 구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원분석을 하면 단어 외우기도 쉽고, 그 다음에 이해하기도 쉽고, 굳이 단어를 우리나라 사전에 있는 1대1로 뜻을 대응하면 영어 실력 절대 안 납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짓이고, 그 전체적인 포괄적인 뉘앙스를 알아서 자기가 적재적소에서 자기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지. 그렇지 않으면 단어 공부는 완전히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모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름이 뭐냐면 이 IN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not이에요, 이게. not인데 이게 지금 M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M으로 쓰는 거예요. N하고 M하고 원래는 같은 거였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도덕이다는 뜻이죠. 이게 not이니까 이 도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지역적으로 빠졌는데 전체로 돌아와서, 그래서 피해자들은 가해를 심각한 결과도 초래하고, 그래서 변명의 여지도 없고 부도덕하게 지속되는 ongoing 형태의 일부로서 간주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이 문장 자체가 조금 그렇게 적혀 있는데, 일단 뭐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그래서 each person이란 건 뭐죠? 가해자, 피해자, 당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각. 가지고 있다. his or her own truth. 이 his or her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뭐 없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이게 own truth라고 생각하면 돼요. own truth라고. own truth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들은 각자 이 피해자나 가해자나 각자 자신들만이 들여다보는 진실이 있단 말이에요. 자신들만의 진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there is 구문이 나왔죠. 자, 우리가 배운 there is 구문이 나왔습니다.
There is a distortion on both sides. 이건 무슨 말이죠? distortion이 곡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왜곡된 걸 이야기하는 건데, 양측 다 모두, 그렇게 피해자나 가해자나 양 당사자가 다 똑같이 보고 왜곡을 한다는 거예요. 왜곡이 있다란 말은 왜곡을 한다는 말이에요. therefore 따라서 그래서 뭐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네 그죠. 우리가 진짜로 진심으로 사과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선에 먼저 뭡니까? 반드시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뭘요? How the other person really feels. 다른 사람이 진짜로 이 how가 feels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죠? how가. 어떻게, 진짜로 어떻게 느끼는 거야? 진정으로 어떻게 느끼는가? 뭘 어떻게 느끼냐고, 뭘 느끼냐고, about what happened.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집중해서 들어야 하고 주의 깊게 들어야지. 이게 나아선 이것도 이제 접촉사처럼 써야 되는데 이 반대 말을 이제 대응해서 쓰는 거죠. 단순히 이 어설트가 뭐가 이뭐 핑계 대고 뭐 변명하는 거죠. 그죠? 변명 찍찍하는 건데 실제로 이게 뭐 변명이나 이 what we think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어난 일을 what에 대해서 할 건데 이 what이 진짜 중요합니다. what은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여기서 넘어가고 실제로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단순히 변명이나 하지 말고 진짜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번역해 보면 따라서 정중하게 사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먼저 다른 사람이 일어난 일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해 신중히 들어야 한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은 이제 이 연구자가 앞으로도 이제 좋은 이 문장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가져다가 번역도 하고 번역 공부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영작 공부도 하고 할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뭐 이렇게 그 피해도 당하고 피해도 받고 하지만 다 지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지 입장만 이야기하고 뭐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지 입장에서만 이야기하고 지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연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집단 생활이든지 어떤 사회생활도 그렇고 학교 생활도 그렇고 모든 생활에 있어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말이나 의견에도 반드시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교훈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해야지. 여기까지.